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교시 1과목 사회복지 실천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은 고득점 확보하기 아주 좋습니다. 땡 잡는 과목이죠. 나올 게 뻔합니다. 포인트만 빡빡 집으면요, 공부 재밌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가보시죠. 인보관 운동. 여러분, 인보관 운동하면 이거 뭐 거저먹는 문제죠. 자다가도 인보관 운동 꿈에서도 그냥 뭐 인보관 운동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헷갈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보관 운동이 나오면요, 대칭되는 거, 반대되는 걸 찾아야 돼요. 뭐죠? COS죠. 자선 조직협회죠. 그럼 여기서 자선 옳지 않은 거니까 자선조직협회를 찾으면 돼요. 정답 1번이죠. 빈민을 통제하여, 사회적 통제는 빈민을 통제한다라고 나오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이 포인트 강조할게요. 응용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인보관 운동이나 COS 자선조직협회나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근데 자선조직협회는 빈민을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대신에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통제적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인보관은 함께 거주하고, 3R이라고 하죠. 레지던스, 함께 거주하고, 리서치, 조사하고, 그리고 리폼, 개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교육이 긍정적 교육이에요. 긍정적 교육 나오면 인보관, 통제적 교육 나오면 COS죠. 통제 나왔으니까 뭐예요? 답이 여기는 자선조직협회 COS다. 나머지 쭉 읽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연구, 연구한다, 조사한다, 이런 거, 리서치 부분이고요. 또 함께 사는 거, 레지던스, 또 리폼, 개혁. 그러니까 개혁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인보관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확실하게 정리됐죠? 공부 쉽죠? 2번 문제 가보시죠. 기능주의 학파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기능주의가 나오고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또 옳은 거 찾으면 안 됩니다. 문제 잘 파악해야 돼요. 시험 볼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옳지 않은 거, 이거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옳지 않은 거 부르는데 옳은 거를 잘못 보고, 긴장해서 그래요. 옳은 거 부르는데 옳지 않은 거 찍고, 이러면 아니 됩니다. 기능주의 학파가 나오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되는 걸 찾아야죠. 기능주의와 대칭되는 건 뭐예요? 진단주의죠, 진단주의. 진단주의라고 나오죠. 진단주의는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고요. 기능주의는 순기능이에요. 순기능. 좋은 거예요. 심리상담 이론을 보면 이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요소고요. 진단주의는 정신분석 이론, 과거를 중심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병리학적 관점 이렇게 또 맥락이 형성되죠. 기능주의 학파 옳지 않은 건 진단주의를 찾으면 되겠죠. 과거 경험. 그렇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이론은 과거를 중시하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기능주의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필요 없어요.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 경험을 물어보는 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니? 이건 병리 관점이다. 병리 관점, 진단주의 이렇게 맥락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 진단주의, 병리 관점 이런 식으로 또 맥락이 이어져요. 기능주의하면 강점, 관점 이렇게 또 맥락이 이어지고요. 포인트 잡았죠? 이런 거는 다 좋은 말이니까 순기능이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흑과 백을 딱딱 가려내야 돼요. 이 말도 저 말 같고 저 말도 이 말 같으면요, 안 됩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자선조직협회, 우리 이건 뻔하죠.
앞에 1번 문제에서 풀어봤죠. 이념, 도와주는 거니까요. 인도주의 맞고요. 도와주는 거니까 이터주의 맞고요. 개혁 나왔네요. 개혁, 리폼. 개혁 나오면 뭐예요? 인보관이죠. 인보관이니까 디귿은 삑살이겠네요. 사회 진화론, 그렇죠. 사회 진화로 사회를 좋게 하는 거니까요.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다. 조금 이렇게 좀 재수없는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공부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좀 카페에 지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는 포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약 같은 제자가 좀 되어주세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공부가 재밌을 수가 있죠. 재밌을 수가 있죠. 그렇죠? 갑자기 막 말이 꼬여버리네요. 여러분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공부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포인트만 잡으면 쉽습니다. 4번 문제로 가보시죠. 우리 또 이것도 많이 나왔죠. 노래, 로엠버그, 돌고프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또 이런 거 학자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로엠버그와 돌고프, 로엠버그, 돌고프. 뭐하러 외워요? 지가 다 써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영어까지 외워요. 이거 막 게토레이, 조진스키, 이거 인지다감이다. 이런 거 절대로 외우면 안 돼요. 그냥 로봇과 돌고래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클라이언트에 쭉 나오는데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하는 건 뭐예요? 클라이언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존중해 준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보면 자율성과 자유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의사,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말을 존중해 준다. 자유를 부여한다라고 포인트 딱 찍으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존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율성과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한다 하면 자율성과 의사를 존중하는 건 병원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아니 되옵니다. 클라이언트 의사를 존중한다.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이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5번 문제. 또 여기서 이 문제 갖고 또 이런 거 또 외운 사람 있어요. 이거 조진스키. 버려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5번 문제 가보시죠. 접수단계 나오네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쉽죠? 서비스의 효율성은 뭐예요? 비용이 얼마큼 잘 썼냐? 효과성, 결과가 얼마큼 좋냐? 이건 막판에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 평가 및 종결 단계다. 접수 단계는 처음에 하는 겁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6번 문제 갑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할게요. 이런 것도 줄쳐가며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형성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들어가는 문제를 이런 건 막 처음에 하는 거겠죠. 이런 거 외울 거 없이 이거는 막판 종결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가보시죠. 이건 여러분들 문제 푸는 흐름이 있어요. 윤리강령 이런 문제 나오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윤리강령은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면 다 답이에요. 나쁜 말이면 삑자리겠죠. 외부 통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제공하고 보호하고 알리고 다 좋은 말이죠. 모두 답이죠. 여기다가 뭐예요? 떡볶이를 질질질 흘리면서 먹는다. 이건 나쁜 말이죠.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 골라내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좋은 말이면 다 답이다. 이런 유형들 문제 또 자주 나옵니다. 7번 문제 가보시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기능이 나오네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구분되죠. 얘를 비교하면 되겠죠. 답이 쉽게 나오겠죠. 1차는 직접적 실천 현장이고요. 2차는 간접적 실천 현장입니다. 그래서 2차는 간접적으로 직접과 관련은 없지만, 그러니까 직접 기관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당되는 게 교정시설, 교정시설 헷갈리면 그냥 교도소, 교정시설, 학교, 병원,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주로 2차에 나옵니다. 이건 응용률이 잘 나옵니다. 특히 병원자가 나오면 무조건 2차 현장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2차고요.
지역 아동센터는 1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포인트 잡고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 주로 나오는 게 이 바운다리에서 나오거든요. 2차는 교정시설, 학교, 병원, 행정복지센터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자 나오면 무조건 2차다. 8번 문제 갑니다. 강점, 관점 나왔네요. 그럼 얘랑 또 대칭되는 게 뭐예요? 병리관점이죠. 병리관점. 그래서 맥락만 찾으면 됩니다. 병리관점은 뭐예요? 병이 있다 이거예요. 병이. 클라이언트한테 문제가 있다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대한 회의적이기 때문에 재해석의 진단이 활용 진단을 해야 된다. 왜? 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병이 있으니까 진단하고 병이 있는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회의적이기 때문에 진술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병이 있다, 진단이 필요하다. 이건 뭐예요? 병리 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강점 관점이니까요. 4번은 병리 관점이구나.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공부하면 공부 겁나게 재밌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런 건 읽어보면 다 순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막 입이 닳도록 잔소리하는 건요.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포인트 못 잡으면 하나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독서실 다닐 때 별명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왔다리 갔다리. 학교 끝나면 무조건 독서실로 와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독서실이라고 있었거든요. 끝나면 무조건 독서실 와요. 밤 2시까지 독서실에 살아요. 근데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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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누가 보면 공부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전교 꼴등해요. 왜?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하기 때문에 그래요. 1시간을 공부해도 포인트만 잡으면 공부 쉽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됩니다. 9번 문제 가보시죠.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 접근 방법.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요. 주로 이제 생태학적 이론. 생태학적 이론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합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잡았죠. 이론이 아닌 상상력에 근거를 둔다. 해결. 통합적 접근 방법은요. 다양한 이론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이죠. 다양한 이론이 아닌 게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통합한 게 통합적 이론이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을 통합해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게 통합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비스텍 나오네요. 비스텍 나오니까 또 갑자기 따뜻한 커피에다가 비스켓을 먹고 싶네요. 비스켓 고소하죠. 고소한 문제예요. 고소한 문제다. 그만큼 맛있는 문제죠. 이것도 우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는 분 여기서 정리됩니다. 첫째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욕구라는 말이 나와요. 욕구라는 말이기 때문에 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개인은 개별적 욕구가 있다. 당연히 욕구가 있죠. 욕구가 있어야 건강한 거니까요. 개별적 욕구가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별화의 원칙이라 하죠. 개별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말장난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범주화해야 한다. 범주화하는 건 아니에요. 왜? 개인의 욕구는 다 다양하고 다르니까요. 범주화가 삑살이다라고 이 범주화를 찾아야 돼요. 이 욕구 봤는데? 이름은 하나마나 공부입니다. 왔다리 갔다리예요. 범주화는 아니다.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는 개별화다라고 보고요. 이건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고요. 비난하거나 비심판적 태도고요.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그렇죠. 자유롭게 표현해야 되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낸다. 이건 수용이죠. 좀 이런 내용들, 자유롭게 표현, 이건 의도적 감정 표현이죠. 감정 표현하는 거죠. 감정 표현 자유롭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가보시죠. 자료 수집 단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나왔네요.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인식 장면 자료도 포함한다. 당연하죠. 이거 번데기 문제죠. 뻔빠라뻔빰빰빰 인문학 문제죠. 이거 초등학교 2학년도 풀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푸는 요령감을 잡으면요, 대충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뭐뭐만, 개인에게만, 이런 말, 항상, 절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삑살이에요. 또 이렇게 다양한 정보원으로 자료를 수집하면 검사도를 사용하면 안 된다. 뭘 안 돼요? 자료 수집하려면 다 되겠지. 이런 자료 수집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거가 뭐예요? 뭐 가계도 생태도 이런 검사 도구 쓰지 않습니까? 초기 면접은 비구조화된 양식만을 뭐뭐만 이것도 삑살이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 테크닉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교수님 이해가 잘 안 가요? 라고 댓글에 꼭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구조화라는 말은요, 비교적 간단한 조사예요. 뭐 예를 들면 밥을 좋아하나요? 떡볶이를 좋아하나요? 전 떡볶이를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저는 싫어합니다. 이런 걸 구조화예요. 근데 비구조화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으며 첫인상에 대해서 10분 동안의 첫인상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고 이런 거 쭉 물어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비구조화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초기 면접은 구조화,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때 비구조화로 되는 겁니다. 초기는 구조화다.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뭐만 삑사리, 뭐뭐만 삑사리, 안 된다 삑사리, 뭐뭐만 삑사리. 그럼 답 찾을 수 있죠. 이런 시험 보는 요령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2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실천과 전문적 관계의 특성이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합의된 목적이 있다. 목적이 당연히 있죠. 목적 있는 인생이죠. 목적 있는 삶이 있어야지. 목적이 없으면 뭐로 상담을 하고 그래요. 이건 뭐 번데기 문제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보는 사람 또 있어요. 근데 뭐 여기 제가 써놨긴 써놨지만 뭐 이거 하나,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 윤리 강의에 비롯된 권위를 지닌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권위하면 왠지 좀 막 무겁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는 품위예요, 품위.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은 품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권위를 지닌다. 근데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는 갑질이에요, 갑질. 지가 막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갑질. 그럼 만약에 응용 문제가 나와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서 비롯된 권위주의를 지닌다라고 하면 뭐예요? 삑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시험 볼 때 대부분이 이런 말장난이 많거든요. 권위는 좋은 거고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이런 거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13번 가보시죠. 일반 체계이론, 이건 뭐 쉽지요. 투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환해서, 그 다음에 산출하고, 환류는 뭐예요? 피드백이죠. 다시 재평가해서 또 투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환원 과정이죠.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쉬운 문제입니다. 14번으로 가보시죠. 사회복지 실천에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는 인문학 문제죠. 좋은 말이 답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사와 문화적 차이를 수용해야 한다. 수용해야만, 이제 만자가 삑살입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삑살하겠죠. 뭐 사회복지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위는 가져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권위 있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실천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면접 볼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목적이 옳으면 기간이나 내용에 제한되지 않는 활동이다. 목적이 옳아도 기간이 뭐 10년이고 뭐 내용은 뭐 하루 종일, 이거 안 됩니다. 시간
이런 기간, 내용 제한이 있습니다. 목적이 오라도 시간 제한적 특징이 있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6번. 나머지 볼 거 없는데 굳이 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나머지 볼 거 없으면 보지 마세요. 제발 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건 같이 설명을 듣고 포인트 잡고, 버리세요 하면 또 버리고, 넘어가세요 하면 또 넘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펄만, 이것도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겁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요, 아주 쉬워요. 기초만 알면 돼요. 펄만의 사피,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겁니까? 뭐뭐 있어요. 펄만의 사피 보게 되면 프로블럼, 문제가 있고요. 장소, 플레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과정이죠,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person,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펄만의 사피는 문제, 장소, 과정, 사람이다. 4개. 아닌 건 뭐예요? 프로그램 아니고 전문가 아니다. 답 딱 떨어지죠. 그래서 펄만 사피 꼭 외워두세요. 문제, 장소, 과정, 사람이다 라고 보시고요. 문제 있는 사람이 과정을 문제 있는 사람이 장소에서 과정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막 이어서 만들면 여러분들 뭐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17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면접에서 경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청은 좋은 거죠. 잘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즉각적으로 규정한다. 자세 잘못됐어요. 고개 똑바로 옆으로 돌고요. 이러면 갑질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교정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들어주고 잘 받아주는 겁니다. 즉각적 교정은 아니다. 인문학 문제 상식이죠. 18번 갑니다. 세대간 나왔네요. 세대간. 세대간 나오면 뭐예요? 3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의 가족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각에 들어가죠. 제노그램이라고도 하는 거죠. 영어로는 제노그램, 영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노그램, 각에도 세대 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가보시죠. 양로 시설에 생활하는 노인의 의사결정을 사회복지사가 대신할 수 없다. 이것도 쉽지요. 불가양성, 함부로 양도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분석,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함부로 마음대로 사회복지사가 처분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다. 이걸 불가양성, 불가분성이다. 사회복 대신할 수 없다. 국어 문제죠. 20번 갑니다. 클라이언트와 면접 중 질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것도 상식이죠. 중첩형 질문. 한 문장에 여러 가지 내용을 중첩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헷갈리겠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첩형 질문은 클라이언트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당연하죠. 왜? 중첩됐으니까 질문이. 이거 국어 문제죠. 상식입니다. 라고 보고요. 폐쇄형 질문은 yes, no예요. 기냐, 아니냐. 그래서 상세한 설명과 느낌을 상세한 설명과 느낌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 이건 개방형 질문이죠. 유도형 질문은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거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도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태권도도 안 돼요. 태권도가 왜 나와요? 웃으면 안 됩니다. 왜로 시작하는 뭐예요? 폐쇄형이죠. yes, no. 개방적 질문은 예, 아니요, 폐쇄형이죠. 쉽습니다. 21번으로 가보시죠. 종결 단계, 이것도 종결 단계 나면 뭐가 대칭돼야 돼요? 시작 단계, 개입 단계가 나와야겠죠. 개입 단계를 찾으면 되겠죠.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은 뭐예요?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이죠. 어우, 고객님 사랑합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드릴까요? 하트로 드릴까요? 이러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건 처음에 하는 거죠.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이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은 개입 단계다. 또 종결 단계 이런 거 읽어보면 다 알아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또 출첵하면서 사후 관리 계획 수립 뭐 이런 거 적으면 안 됩니다. 서비스 제공은 개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2번으로 가보시죠. 사료 관리의 목적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겠죠. 사료 관리의 목적에 해당하는 거, 목적이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게 답이겠죠. 통합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여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공한다. 다 좋은 말이네. 다 답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스킬도 중요합니다. 23번 가보시죠. 사례 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도, 이게 국어 문제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갈등 나왔네요. 갈등 나오면 갑자기 이선희의 갈등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1983년도 가요 무대 톱 10에서 1위 했던 곡 이선희의 갈등. 요새 이선희 씨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괴로울 것 같아요. 싸움이, 이선희 씨가 괴롭군 안 괴롭군 우리하고는 nothing,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합격이 목적입니다. 싸움, 갈등 나왔다 하면 뭐예요? 싸움을 중재해야죠. 그래서 중재자죠, 중재. 갈등, 싸움, 논쟁 나오면 중재자다. 정보 제공자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중재자다. 하나 더 가면요. 지역사회 자원이나 서비스 체계를 연계한다. 연계는 중개요. 공인중개사. 손님하고 손님끼리 이렇게 연결시켜주죠. 그래서 연계가 나오면 중개사, 갈등, 조정, 싸움 나오면 중재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 상식이요. 24번으로 가보시죠.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개입 활동.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뭐예요? 교육, 정보 제공, 뭐 이런 게 직접 활동이에요.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뭐 이런 거죠. 나머지 뭐 캠페인, 뭐 구축, 재정립 이런 건 네트워크, 이런 간접입니다. 엮이는 가족 규칙을 재구성해준다. 재구성해주는 건 뭐예요? 교육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구성하는 건 교육에 해당한다라고 보여. 하여튼 교육, 정보 제공 뭐 이런 내용 나오면 직접적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네요. 계획 수립은 뭐예요? 1단계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서는 클라이언트 뭐뭐 만자가 들어가면 삑사리겠죠. 이런 공부를 안 했더라도 김덕기식 강의만 들으면 문제 푸는 요령만 하면 답이 그냥 팍팍 올라와요. 자신감 뿜뿜 합격이죠.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만자가 들어가면 아니라고. 나 항상 그대를 항상 이런 말 들어가면 또 삑사리. 나 항상 그대를, 여기 또 이선희 씨 노래네요. 이선희 씨. 그렇습니다. 만자가 들어가면 아니다. 그래서 삑사리다. 나머지는 뭐 상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공부 재밌죠? 아주 쉽고 간결하고 포인트 찌찌뽕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기운을 이어서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실천론 시작하겠습니다. 26번 가보시죠.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인문학 문제예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문맥을 보면요. 심리학, 사회학 등 타 학문과 배타적이다. 사회복지가 왜 배타적이에요? 우리 시험도 심리상담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상담 왜 배워요? 사회복지와 관련이 다 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다. 서로 다 학문적 성격이 있다. 다 합치는 거예요. 좋은 거 다 합치는 거죠. 좋은 거 다 합쳐서 사회복지 실천에 써먹어야겠죠. 활용해야겠죠. 배타적 아니다. 인문학적 문제죠. 우리 시험 이런 또 가끔 카페에 질문하는 분 계셔요. 교수님, 기출하고 똑같이 나오나요?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응용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이게 오른 것은
옳은 것은 심리학, 사회학 등 다학문과 배타적이지 않고 다학문적 성격을 띈다. 그러면 옳은 거겠죠. 이런 거는 글자가 똑같지 않더라도 내용을 보면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만 풀면 여러분 패추겨도 60점은 넘어요. 저를 믿으세요. 믿음 천국 불신지요. 믿으면 합격이다. 반드시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믿으시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들은 그냥 건너뛰세요. 왜 교수님이 저걸 설명하실까?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설명은 이제 보충 설명할 때는 드립니다. 과학성과 예술성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응용 문제가 나온다면 과학성보다는 예술성을 중요시한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술성보다는 과학성을 중요시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또 살짝 말장난하기도 하겠죠. 이런 것만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이것만 말장난 조심하면 되겠구나. 배타적이지 않다라고 보시고요. 문맥과 정답을 찌찌뽕 시켜야 됩니다. 27번 또 찌찌뽕 하러 가겠습니다. 지지 집단의 주요 목적 뭐 이런 것도 분석하는 사람 뭐 엄청 많아요. 노트에다 적고 제발 좀 부탁해요. 적지 마세요. 인지 속에 쏙 집어넣으세요. 적으면 팔 운동 글씨 연습뿐이 안 돼요. 뭐하러 적어요? 그 시간에 인지 속에 강의를 듣고 인지 속에 쏙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뭐 독서실 갈 것도 없어요. 도서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치킨하고 치맥 시켜놓고 맛있게 드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요. 여러분 그냥 쉽고 즐겁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내용 복잡해요. 뭐 이런 지지 집단, 성장 집단, 치료 집단, 교육 집단 뭐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적으면 시간 낭비예요. 딱 포인트 잡으면 지지 집단은 뭐예요? 지지 집단은 서로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 서로 지지.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example AA 모임이라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 모임이 AA 모임이거든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 모임 AA 모임은 무슨 집단입니까? 지지 집단이에요. 지지 집단. 알코올 중독은 치료하는 거죠. 치료 집단이 아닌가요? 이러면 아니 됩니다. AA 모임은 발표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A 사장님 나오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술을 끊고 잘 생활해 왔습니다. 오, 잘했어요. 물개 박수. 다음엔 또 광명시에 있는 또 시 사장님 나오십시오. 저도 이번에 술과 멀리하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물개 박수. 서로 지지하는 거죠. 으쌰으쌰. 그럼 뭐예요? 동병상린이죠. 서로 아픔이 있는 사람께 서로 지지한다. 동병상린 찌찌뽕. 지지 집단은 동병상린 말이 나오면 돼요. 이걸 뭘 적어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인지, DGR에 그냥 쏙 들어가야죠. 여기는 구성원들이 자기 인식을 정진한다. 정진은 뭐예요? 성장하는 거죠. 성장 집단. 치료 나왔네요. 뭐예요? 치료 집단.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제공 뭐예요? 교육 집단. 사회 적응 지원이다. 이건 뭐예요? 사회 집단. 쉽잖아요. 이렇게 쉬울 수 있어요. 이걸 뭘 적어요? 정리라고 1시간 동안 뭐 1시간 동안 적고 또 외우고 get ready 이렇게 공부하면 아니 됩니다. 공부 참 재밌지 않나요? 정말 즐겁습니다. 28번으로 가보시죠. 집단 촉이 나왔네요. 대부분의 집단 촉이가 나오면 반대가 뭐예요? 종결 단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답 나왔네요. 그러니까 서로 양극을 찾으면 돼요. 대칭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구성원이 집단에 의존하는 정도를 감소시킨다. 이건 뭐예요? 홀로서기죠. 이제 배울 만큼 집단에서 다 배웠으니까 이제 집단에서 잘 배운 만큼 이제 네가 가서 홀로서기 해. 의존하는 걸 감소하고 이제 네가 홀로서기 해. 이건 뭐예요? 막판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종결 단계죠. 빼버리고. 집단 구성원의 목표를 설정한다. 처음에 하는 거죠. 신뢰감, 락 형성 처음에 하는 거죠. 구성원 유사성을 토대로 응집력을 형성한다. 형성하는 것도 처음에 여러분 잘 지냅시다 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까? 29번으로 가보시죠.
집단 활동 중 발생하는 저항에 관한 설명 중 이런 건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워요. 누워서 떡 먹는 것도 어려워요. 누워서 떡 먹으면 잘못하면 막 목에 맥히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달달한 식혜와 떡 먹는 거예요. 쉽습니다. 공부할 거 없습니다. 인문학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항 이유를 무시하면 안 되죠. 왜 저항하는 걸 알아야죠. 무시하면 안 된다. 진짜 무시하면 개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옳지 않은 거 쉽잖아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30번 교수님 근데 나머지 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읽어보면 안 될까요? 읽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추가 설명할 건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었나? 30번 가보시죠. 집단 사정을 위한 소시오그램 나왔네요. 소시오그램 나오면요. 일단 집단 상담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집단 상담이 나오면 집단 상담의 사정 도구하면 소시오그램과 소시오메트리가 있습니다. 소시오메트리. 소시오메트리라니까 아주 그냥 매트리스에서 아주 소세지 먹고 싶네요. 매트리스 소세지를 먹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냥 막 이렇게 막 연결하세요. 공부 재밌게 해야 됩니다. 뭐하러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해요. 자, 어디 나오는 거라고요? 항상 집단 상담이 나와야 돼요. 집단은 소시오그램. 근데 이게 뭐냐? 들어봤지만 또 들어봤는데요. 들어본 거하고 내 거하고 틀려요. 제가 그래서 합격시나 공상에 반복해서 공부하십시오.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아는 거하고 내 것은 틀려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가거든요. 외부 강의를 나가서 인지가 뭐예요? 물어보면요. 인지 다 알죠? 인지가 뭐예요? 그러면 인지 그거 있잖아요. 인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아는 거예요. 그냥 인지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다 그냥 설명을 못 해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려요. 인지 대가리예요. 대가리.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게 인지예요. 이게 대가리예요. 아, 머리 아프다. 이건 뭐예요? 대가리가 아프다. 쉽잖아요. 그럼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죠. 영어로 DGR.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 머리 아프다. 인지가 아프다. 대가리 아프다. 쉽잖아요. 이렇게 포인트가 팍팍팍 나와야 됩니다. 아, 그러면 집단 상담 나오면 소시오그램, 소시오메트리다라고 보고요. 이 중에서 소시오그램은 집단원과의 관계예요. 이렇게 얘하고 친하고 얘하고 또 얘하고 친하고 이런 관계들을 그린 것이 소시오그램이에요. 소시오메트리는 뭐냐면 얘하고는 얼마큼 친하냐. 그래서 친하다 그러면 점수화 시키는 거죠. 질문을 5점, 안 친하면 1점, 중간이면 3점 이렇게 점수화 시키는 것을 집단원 간의 이 점수화 시키는 것은 소시오메트리. 또 관계도를 그리는 건 뭐예요? 소시오그램. 그러면 소시오메트리 질문. 이런 몇 점이냐? 메트리 질문을 활용해서 정보를 파악한다. 당연하겠죠. 왜? 소시오그램이니까. 이해됐죠? 소시오그램, 소시오메트리, 집단 상담. 아, 몇 점 점수화시키는 소시오메트리 질문을 활용해서 몇 점이냐? 이렇게 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아, 이 그림으로 관계도를 만든 건 소시오그램이다.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 쉽습니다. 31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집단 응집력은 뭐예요? 집단 응집력 으쌰하자. 그래서 우리 야구 경기나 농구 경기할 때 으쌰 잘하자. 아, 대한민국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불엔 유람선이 떠 있고 아, 대한민국 으쌰 완샷 이렇게 하는 걸 집단 응집력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응원이 물을 익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단 응집력이면 상담 중기부터 쫙 올라가죠. 응집력이 좋아야 그 집단원들이 분위기가 좋겠죠. 설명 다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신뢰감이 높다. 그렇죠.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기는 억제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표출하는 거죠. 표출.
집단 응용이 좋아요. 서로 막 끈끈한 게 있어요. 야, 사실 뭐야, 내가 아주 인생 아주 내가 주식을 해갖고 주식을 해서 한 번 먹으려고 했는데 돈 엄청 벌었는데 주식에다가 그냥 응? 인생 조져버렸어. 너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너 얼마 쳐줬어? 나 10억이요. 그래요? 난 3억인데. 네 말 들으니까 내가 위로가 되네.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내면을 표현한 거. 이게 집단 응징력이에요. 그 억자가 아니라 뭐예요? 표현이죠. 니은 삑사리. 소속감을 가지면 응징력, 으쌰. 응징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집단보다 생산력, 그렇죠. 으쌰이니까. 쉽잖아요. 32번 합니다. 이런 문제 꼭 나와요. 그리고 한 문제 그냥 막 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죠. 32번 합니다. 집단 목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건 인문학 문제예요. 인문학. 옳은 것은 집단 목표를 정할 때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해야죠. 목표는 실천 가능해야죠. 실현 가능해야죠. 이게 상식이죠. 목표는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당연하죠. 이게 답 나왔으면 나머지는 쓰레기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긴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읽어봐요. 얘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읽어봐. 우리 시험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요. 이거 문장이 길어요. 문장을 읽어보고 생각을 판단해서 답을 마킹을 체크하는 데까지요. 의외로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찌찌뽕! 문제를 보고 문맥을 보고 찌찌뽕!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읽다 보면 시간 오버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불안하거든요. 이거 답이야. 그러면 바로 여기 읽지도 말고 1번 딱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믿음 천국 불신지옥 믿어야 되는데 불신지옥 불안이 찾아와요. 얘도 읽어보고 또 얘도 읽어보고 얘도 읽어보고 얘도 읽어보고 그러다가 또 아리까리하면 또 답을 고쳐. 그러다 틀리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로 답 고치지 마세요. 첫 느낌이 답이에요. 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그잠플 설명드릴게요. 다음 중 학교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1번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2번 숙제를 잘한다. 3번 선생님께 인사를 잘한다. 4번 친구들과 화해 있게 지낸다. 5번 꽃밭에 오줌을 싼다. 그럼 답이 5번이에요. 얘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또 한 번 읽어봐. 선생님한테 무조건 잘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틀리면 질문해야지. 또 이렇게 자꾸 날 좀 바라봐. 낚싯줄이 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렇지 선생님 말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바보 아니야? 또 있는 지식 없는 지식도 그렇지. 이거 정체감 유실인데 부모님만 무조건 말 들으면 선생님 말도 무조건 말 들으면 이것도 정체감 유실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걸려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 꽃밭에 오줌을 싸? 꽃밭에 오줌을 싸면 물을 주는 것보다 오줌을 싸면 오줌도 거름인데 꽃이 더 잘 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오줌은 거름이지. 오줌을 싸야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연구하다 보면요. 맞아.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너무 선생님 말 100% 믿으면 안 돼. 무조건 잘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 탁 고치면 또 나중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연사 목이 터지도록 강조합니다. 옳은 것은 목표는 구체적으로 오케이 정답 체크하고 나머지 버리고 바로 33번 3땡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막상 여러분 시험 보게 되면요. 가외 변수가 많아요. 긴장하죠. 막 진짜 인지는 막 불안과 막 돌 것 같죠. 그럴 때 빨리 정답을 찾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비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직접적 영향,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이게 왜 국어 문제예요? 어려운데? 안 어려워요. 직접적 영향은 주변인이 아니죠. 직접적 영향은 뭐예요? 직접이니까 직접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내 남자죠. 클라이언트가 직접이지. 클라이언트 직접 주인공 놔두고 주변인에게 물어봐요? 이 주변인은 간접이죠. 직접적 영향은 주변인에게 여기서 삑사리 주변인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지 직접은 클라이언트 자신이지 얘가 주인공이니까 쉽잖아요. 국어 문제예요. 얼마나 공부 재밌어요. 뭐 쭉 보고 요거는 또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탐색하고 기술을 묘사한다고 하고
환기는 자기 상황과 쭉 감정, 여기까지 이 문장을 갖고 또 출제자는 장난질해요. 살짝 바꿔요. 탐색, 환기, 기술로. 이렇게 봐. 이것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걸려 들어가요. 출제자가 탐색, 환기, 묘사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는 이거 만약에 문제에서 봤어. 그러면 또 낚싯바늘에 걸려 들어가요. 처음에 탐색한 다음에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잘 묘사해야지. 이러면 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탐색 기술은 묘사, 탐색 기술 환기, 탐색 묘사 환기. 요걸 한번 또 확인해 줘야겠죠. 이렇게 제가 응용 문제 나올 것 같으면 추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나머지 볼 거 없어요. 34번 가보시죠. 인지행동 모델. 인지행동 모델은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인지, 정서,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REBT라고 그래요. REBT 이론, 인지, 정서, 행동 이론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인지, 정서, 행동 이론이라고도 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인지,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죠, 대가리. 대가리. DGR. 대가리, 정서, 마음, 행동, 행동하는 거죠. 정서하니까 갑자기 또 이것도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고 저번에 교수님 이거 들었습니다 하면 그분들은 리바이벌 다시 한번 들으세요. 또 새롭게 듣는 분 계시니까요. 정서, 역대 드라마 시청률 최고 좋은 게, 최고 유명한 게 천국의 계단이에요.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막 배경음악도 짜자자자자 나오잖아요. 천국의 계단 누가 나와요? 주인공. 권상우죠. 여자 주인공은요. 최지우죠. 둘의 공통점, 혀가 짧아요. 저도 혀가 긴 편은 아니라 아주 동병상련의 마음이 듭니다. 권상우, 직책이 뭐예요? 그룹의 실장이에요. 최지우, 여직원이에요. 둘이 사랑을 하죠. 신분 차이를 겪으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첫눈이 내리는 12월 24일 날 쫙 만납니다. 눈이 쫙 내리는데 회전목마에서 빙빙빙 돌 때 회전목마가 그때 둘이 만나고 이제 최지우 이때 드라마 이름이 정서예요. 정서, 인지적 정서. 그래서 정서가 나오는 겁니다. 최지우가 혀 짧잖아. 최지우 씨가 띠따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 지지 집단, 혀가 짧은 사람의 그 애통한 마음이 느껴져. 얼마나 애통합니까? 띠따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띠따님 그때 유행어잖아. 권상우도 혀가 짧아요. 어떻게 했어요? 던도야 나도 보고 싶었어. 던도와 띠따님 그때 아주 한참 유행했습니다. 아주 그런 저도 지지 집단, 혀 짧은 사람들의 그 애통함이 나오네요. 띠땅님과 던도. 그렇습니다. 천국의 계단. 기억나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뭐 기억나는 분은 또 반갑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개입 방법은 대가리도 해당되고 마음도 해당되고 행동도 해당된다. 그럼 뭐야? 다죠 뭐. 다 해도. 너무 쉽잖아요, 공부. 35번 갑니다. 과제 중심 모델에서 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과제 중심 모델은 과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과제 달성 정도는 최종평가시 결정되므로 과제 수행 도중에 점검하지 않는다. 과제 달성을 얼마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중간에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해야죠. 수행 도중에는 내비뒀다가 최종평가 같은 거, 이거 말도 안 되죠. 국어 문제예요. 이건 공부 하나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볼 거는요. 이건 이제 추가적인 겁니다. 덤입니다. 조작적 과제는 일반적 과제에 비해서 더 구체적이구나. 왜? 조작했으니까. 이걸 살짝 또 뒷바꿔 쳐요. 조작적 과제는, 일반적 과제는 조작적 과제보다 더 구체적이다. 일반적이니까 더 구체적이겠지. 이름은 삑살이에요. 조작적이 더 구체적이구나 라고 확인 사살. 과제는 지금이 중요하죠. 과거보다 현재에 중요하다. 과제 수는 가급적 3개를 넘지 않아야 된다. 몇 개요? 3개. 시험 문제는 2개를 넘지 않아야 된다. 또 4개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장난질 하겠죠. 그러면 이게 묻는
문장은 분명히 본 것 같아요, 책에서. 그래서 책 많이 보지 마세요. 책 보면 헷갈려요.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들 인지 속에 또 그렇고 여러분 귀에 제 목소리가 스며 들어가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제 목소리 덕키덕키 김덕키 오키덕키 김덕키의 목소리가 여러분께 음성 지원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과제 수는 가급적 3개라고. 2개 아니요, 4개 아니요, 3개지. 현재를 중시하는데 조작적이 더 구체적이래. 이게 제가 지금 강의할 때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 음성이 시험 볼 때 음성 지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필요한 문항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출제자가 응용 문제를 낼 때는요. 그냥 추상적으로 뭐 어디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문항을 갖고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 문항을 갖고. 그래서 문항 파악만 하면 진짜 패 추격을 아무리 재수 없더라도 60점 이상은 맞는다라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감 뿜뿜. 벌써 뭐 합격의 기운이 올라오실 겁니다. 36번으로 가보시죠. 다음 전제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실전 모델은 나옵니다. 이것도 이런 문제 되게 헷갈려요. 근데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클라이언트는 자기 삶의 주체이며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다. 클라이언트 삶의 주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중심 아니요? 이렇게 또 삑세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냥 인문학이에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전문가면 뭐로 뭐 상담을 받아요? 상담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건 말장난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삶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변화를 하는 거예요. 변화 왜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 전에 이런 댓글 엄청나게 저는 적은 거예요. 이거 실제 이 댓글이에요. 뭐 타회에서 비방해서 뭐하지만 교수님은 사실은 뭐 시대고사에서 제가 책을 사서 강의를 듣다가 유튜브에서 교수님 강의를 우연히 봤는데 정말 획기적인 강의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대고사에서 책을 샀지만 이 책 다 버리고 다시 우리 사복패스에서 책을 사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가졌어요. 이걸 책을 버리고 다시 책을 주문해서 다시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분 정말 그러면서 거기 밑에다가 이 제 선택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댓글 받을 때 아주 그냥 신이 나요. 좀 여러분 좀 댓글 좀 응원의 댓글 응집력 우리 사복패스가 집단 응집을 갖도록 으쌰으쌰 저한테도 좀 기도와 응원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목소리 힘차게 여러분 강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왜 변화했어요? 합격하려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다른 강의 들어봤더니 책 읽고 다 복잡하더라. 근데 교수님은 찌찌뽕 시켜주더라. 정답을 찍어주더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나오면 뭐예요? 해결 중심이다. 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변화가 나왔다면 답이 뭐예요? 해결 중심이다 라고 보고요. 이거 읽어보면요. 얘 같기도 하고 얘 같기도 하고 얘 같기도 하고 얘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얘 설명하고 얘 설명하고 얘 설명하고 얘 설명하고 얘 설명하고 30분 동안 공부하고 이거 다 쓰레기 공부예요. 골치만 보죠. 변화 나오면 답이 뭐예요? 해결 중심입니다. 집중! 3주면 끝나잖아요. 공부 재밌죠? 그렇습니다. 37번으로 가보실게요. 다음 사례의 위기 개입이다.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위기 개입 나오면요. 위기 개입 나오면 이 목표는 위기 상태 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가 안 걸린 상태로 가는 거예요. 회복된 거죠. 20대 내시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실질적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고통으로 해서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때로는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위기 개입이니까 그 전 단계를 돌리는 거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이전 기능 순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여요. 건강할 때 감염 이전 기능 순, 그러니까 건강할 때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다. 그렇습니다. 위기 개입은 뭐예요? 위기 개입의 목표는 이런 문제가 없을 때로 되돌리는 거가
원상태를, 그러니까 아프기 전 상태, 원상태를 돌리기 전.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돌리는 게 위기 개입의 목표다. 이 포인트만 잡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38번으로 가보시죠. 인지행동 모델의 비합리적 사고. 인지행동 모델 나왔죠? 인지행동하고 똑같겠죠? REBT 이론이다. 이 중에서 비합리적 사고예요. 비합리적 사고. 그래서 A, B, C, D, E, F가 있죠. 그래서 A, 선행 사건이 있고요. B,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있고, C, 결과가 나오고, D, 논박이 나오고요. 디스포트, E, 이펙트, 뭐 효과가 있고요. 또 feeling, 새로운 감정이 생기겠죠. A, B, C, D, E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선행 사건,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았다. 비합리적 신념, 기분 더럽게 나쁘다. 결과, 오늘 아주 그냥 기분 잡쳐갖고 나 약속 다 취소하고 그냥 열받아서 못할 것 같다. 논박. 그렇지 않아. 똥 밟으면, 똥 꿈꾸면 재수가 되는데 똥까지 밟았으면 얼마나 재수가 좋겠어. 오늘 일 잘 될 거야. 그래? 그래서 효과. 그래. 약속 지킬게. 그래서 새로운 감정을 더 열심히 해서 이게 A, B, C, D, E, F죠. 이 중에서 사고에 대한 실용성에 관한 실용성. 근데 사고에 대한 논박 기법. 논박 기법 중에서요. 실용성이 있고요. 이것도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용성이 있고요. 현실성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리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갈게요. 인지행동 모델에서 실용성에 관한 논박 기법. 논박 기법에 실용성, 현실성, 논리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용성은 실용적인 거예요. 플러스, 윈윈,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현실성은 현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논리성은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응용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걸 이제 그대로 안 나가고 돌리겠죠. 그럼 여기 실용성이 뭐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실용적이다, 실리적이다. 그러면 도움 찾으면 돼요. 그 생각에 문제에 얼마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게 실용적이구나. 답 나왔죠. 쉽잖아요, 찌찌뽕. 그 생각에 논리적 부분, 논리가 나왔네. 이건 답이 뭐예요? 논리성. 그럼 이 문제가 다음 중 사고에 대한 논리성에 대한 나오면 논리성 나오면 답이 이거겠죠. 응용 문제가 나온다면. 실용성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이게 지금 느끼는 게 뭐예요? 히어에 나와 현실이죠. 그러면 이게 나오면 뭐예요? 현실적이다. 이렇게 추가 서비스까지 몽땅 다 됩니다. 1+3까지 여러분 쫙 해서 아낌없이 드립니다. 강의만 들으면 합격입니다. 39번으로 가보시죠. 다음 사례에 대한 초기 접근법으로 옳은 것은 나오면요.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이 사례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가장 쉬워요. 이런 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같은 반 친구를 때린 중학생 B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사가 진행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 의뢰되었다. 그러나 B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B가 뭐가 억울한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치 않은 의뢰 과정에 생긴 억누르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죠. 왜? 억울하니까. 쉽잖아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0번 갑니다. 사회기술 훈련에 사용하는 행동주의 모델입니다. 여기는 행동주의만 나왔어요. 행동주의. 직면만 아니네요. 직면은 보통 이제 게스탈트 형태주의 이론에서 많이 활용하는 상담 기법인데요. 직면 인지는 뭐라고 했어요? 인지, 대가리, 정서, 마음, 행동. 직면 돌직구예요, 돌직구. 돌직구 날리는 거예요. 상담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진짜인데요. 뭘 진짜에 떨고 있는데요. 뭐 이게 딱 돌직구 날리는 거죠. 이게 상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 사회기술 훈련을 시키는데 떨고 있는데 이러면 참가 안 하겠죠. 그래서 행동주의의 직면은 해당이 안 된다. 직면은 게스탈트 형태주의의 상담 기법이다. 형태주의 이거 몰라도 돼요. 직면은 아니다. 직면은 뭐예요? 돌직구 날리는 건데 사회기술 훈련에서 돌직구 날리면 싫어한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회기술 훈련이다. 41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기 게임 모델은 위기에 관한 병리적 반응과 영구적 손상의 치료에 초점을 둔다. 위기 게임 모델은요, 이런 병리적 반응, 영구적 손상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앞에 설명드렸죠. 위기로 인한 증상을 제거하고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강조한다. 문제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무슨 병리적 반응과 이런 것까지만 해요. 그냥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걸 강조하고 증상을 위기 지금 문제를 증상을 병리적 반응 이거 영구적 치료 이건 의사가 해야지 의사가 해야지 사회복지사가 하나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의사가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쭉 보면요. 그렇고 볼 거 없습니다. 42번 갑니다. 가족에 관한 체계적 관점의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체계론적 이론이네요. 정답 보면요. 5번. 가족이 처한 상황을 구성원의 인식과 언어치료. 맞네요. 나오면 구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문제에 꼭 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이 뭐예요? 구성주의 가족치료예요. 구성주의. 구성 나오면 구성주의다. 구성 나오면 구성주의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계론적 관점이 아니라 구성론적 관점이다. 이게 정답이죠. 구성 나왔으니까 구성론적 관점이다. 구성론적 관점은 구성론적 가족치료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43 갑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의 사정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계도 필요하죠. 생태도 동태도 아니고 명태도 아니고 생태죠. 생태 살아있는 명태죠. 살아있는 명태. 동해바다에 가면 명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있죠. 동해바다는 뭐예요? 환경이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을 강조한다. 이게 뭐예요? 생태도죠.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통합하는 거 생태도다.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 확인하는 것이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가 생태도다라고 보고요.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사정 척도라고 그래요. 사정 척도. 조사하는 척도. 그래서 척도 문제 해결 능력이 1이냐, 문제 해결 능력이 2냐, 문제 해결 능력이 3이냐 이렇게 이런 점수화시키는 사정 척도에 관한 내용이다. 사정 척도는 이러면 말이 많죠. 그래서 생태도가 아니라 사정 척도다. 생태도는 인간과 환경의 통합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4번 갑니다. 사티어 나왔네요. 의사소통 이거 꼭 나오죠. 아주 쉽죠. 회의형은 자신을 무시하고 타인을 떠받든다. 자기는 난 못해, 너는 좋겠다. 이런 회의형이다. 일치형, 나도 좋고 너도 좋아. 일치형이죠. 산만형, 나도 나쁘고 너도 나빠. 산만해요. 초이성형,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냥 상황만 중요해요. 초이성형. 비난형, 나는 좋고 너는 나빠. 이런 거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쉽잖아요. 45번 갑니다. 보엔 나오면요. 다세대죠. 다세대적 가족치료. 다세대 하면 쉽게 말해서 그냥 가계도예요. 가계도.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제 이 3대에 대한 이 가계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와 치료를 하는 게 보엔의 가족치료죠. 이 중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 전수된다. 그렇죠. 정신적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세요. 정신내적 개념은 자신의 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구분을 의미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이걸 누가 끄집어내요 지금? 김덕희가 끄집어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얘도 같고. 그래서 공부가 아리까리 아주 헷갈리는 겁니다. 아리까리 하면 안 돼요. 아주 아리까리니까 또 아주까리, 아리까리, 아주까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척 보면 N입니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문제와 포인트와 답이 찌찌뽕 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 봤죠? 3세대가 얽히고 설켜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삼각관계가 일어나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삼각관계를 일어나고 그 삼각관계에서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독립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탈삼각화라고 하죠. 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구분을 했대요. 구분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 거예요. 나를 구분했다. 자아가 분화되었다. 건강한 거죠. 구분이 뭐예요? 분화지, 분화. 구분, 분화됐다. 분리되었다. 분화되었다. 자아 분화. 쉽잖아요. 그러면 자아 분화가 나오면 뭐예요? 구분이 나오면 답이 자아 분화구나. 쉽죠? 46번 합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전략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개입 방법으로는. 이거는 문제가 45번을 아는 사람은 46번은 꽁으로 멀어요. 1 플러스 1이에요. 여기 보세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탈삼각화, 삼각관계에서 벗어난다. 탈삼각화, 삼각관계에서 벗어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보엔의 다세대적 가족치료다. 삼각관계에서 벗어난다. 이걸 뭐 탈삼각화라고 한다. 이거는 보엔의 다세대지.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탈삼각화는 전략적 가족치료가 아니지. 보엔의 다세대적 가족치료지. 쉽잖아요. 얼마나 공부 재밌어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7번 갑니다. 해결 중심 모델의 질문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도 이것도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뭐 이런 거 노트 정리해서 뭐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노트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헛발질이야. 2단 옆차기 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두 분이 싸우지 않을 때는 어떠셨나요? 지금 싸움 얘기하다가 안 싸울 때는 어땠나요? 갑자기 예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안 싸울 때를. 이걸 뭐라 그래요? 예외 질문이죠. 답 나왔네요. 관계성 질문은 뭐예요? 두 분은 얼마큼 친한가요? 두 분은 얼마큼 일주일에 얼마큼 데이트를 하나요? 이런 거는 얼마큼 관계가 있냐? 이걸 관계성 질문이죠. 매일 싸운다고 하셨는데 안 싸운 날 갑자기 또 싸운 거 안 싸운 걸 뒤집죠. 이건 뭐예요? 예외 질문이죠.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횟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었나요? 뭐 이런 건 뭐 다 알겠죠. 뭐 여기서 뭐 이런 것도 뭐 물어보나 많아요. 뭐 기적 질문이고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대체했으니까요.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면 돼. 이렇게 갑자기 전환한다, 반대로 전환한다 나오면 답이 예외 질문이다. 48번 갑니다. 가족 개입의 전략적 모델이에요. 전략적 모델은 뭐예요? 전략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재명명 기법이다. 재명명은요, 다른 시각. 이렇게 봤는데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에서 긍정적으로 그럴 때 너무 화를 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게 잘 질문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왜 자꾸 큰 소리를 치고 말을 해? 이렇게 잘 달래갖고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서 그러면 좀 목소리를 화내고 목소리를 이렇게 큰 소리 내지 말고 잘 얘기하면 또 더 좋았지 않았을 것 같아? 맞아요. 이렇게 다시 재명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명명,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다시 의미를 발견해서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걸 재명명이라고 합니다. 재명명 나오면 무조건 답이 전략적 모델이다. 이거 꼭 집어넣으세요. 전략적 모델 나오면 답이 재명명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역기동적 구조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이죠. 증상 처방이나 고된 체형 비법을 전략적인 거니까 비지식이 아니에요. 지시적이죠. 왜? 전략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비지식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다. 가족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파악해서 원인 제거에 필요한, 원인은 필요 없어요. 원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원인은 필요 없다. 가족 내 편중된 권력으로 인해서 고착된 불평등을, 이게 구조 나왔네요. 구조 나오면 뭐예요? 구조적 가족치료죠. 공부 쉽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야, 나 땡 잡았는데 이거 합격할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올라오실 겁니다. 49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록 방법은, 이건 사례 나오면요. 사례 나오면 서비스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박스 나오고 길면 또 긴장해요.
아, 이런 거 나오면 서비스 문제구나. 식혜 먹으면서 떡 먹는 서비스 문제구나. 어떻게요? 지가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시험 보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떤 모르는 문제가 나왔죠? 그 지문을 잘 보세요. 고기를 잡는 것처럼 잘 보면요, 그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똑같은 글자를 찾으세요. 똑같은 글자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구조 나오면 구조적 카투치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똑같은 글자를 찾고요. 두 번째는 같은 의미를 찾으세요. 같은 의미, 같은 유형을 찾으세요. 이러면 신출 문제도 여러분 찍신이 여러분 이 맛입니다. 찍는 방법도 연풀 그리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면 확률이 높아요. 여기 보면요, 날짜와 클라이언트의 기본 사항을 기입하고 개입 방법과 변화를 간단히네. 간단히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간단히 이게 찌찌뽕이에요. 이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핵심 엑기스, 홍상 엑기스, 찌찌뽕 시켜야겠죠. 간단한 건 뭐예요? 요약이죠. 그럼 다 뭐예요? 요약이죠. 얼마나 공부 쉬워요. 이것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선희한테 물어보세요. 알 필요 없습니다. 50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단일 사례 설계는 이거 어려운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하게 아주 쉽습니다. 독거노인이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5주간의 전화 상담을 했네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주간 집단 활동을 했네요. 참가자 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딱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3주 전부터 쭉 이건 뭐예요? 아, 기초선 위에 기초선을 정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초선 A를 정했고 기초선 A라고 표시하고요. 전화 상담을 했네요. B. 집단 활동도 했네요. C. A, B, C 다 뭐예요? A, B, C. 쉽잖아요. A, B는 뭐예요? 단일설 기초선 위에서 기초선 위에서 뭐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게 이제 A, B 설계고 A, B, A는 뭐예요? 기초선에다 변화 또 다른 기초선에다 변화 A, B, A, B. A, B, A는 기초선의 변화 또 다른 기초선의 다른 변화 이게 A, B, A죠. 다중복수 기초선은 뭐예요? 아, 복수니까 여러 가지 기초선 위에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걸 다중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한다. 아주 얼마나 간결합니다. 간결의 미학,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 쉽고 재밌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50분까지 풀어봤고요. 이번에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 또 강의 들어가십니다. 지역사회 복지론도 아주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지를 가져다 줍니다. 51번 가보시죠. 다음은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비교척도 이런 거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요, 의외로 당황해요. 왜냐면요, 다 비스무리하거든요. 아리까리하거든요. 아주까리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주까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인트 찌찌뽕을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지역사회 내 상위만 단위 조직들 간의 구조적 기능적 관련 용도, 이 상이한 다른 조직들 간은 여기를 맞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요? 맞추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평으로 맞춘다는 거죠. 아, 상이한 조직들 간의 사이간을 수평적으로 맞춘다라고 나오면 정답이 수평적 유형입니다. 그래서 상이한 단위 조직들 간의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나오면 수평적이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교수님, 이런 것도 알고 싶은데요. 이런 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버리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버리세요. 버리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52번 합니다. 이것도 이 국어 문제입니다. 상식 문제예요. 지역사회 복지기능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 재화는 뭐예요? 돈. 서비스는 무용의 돈. 이 돈과 관련된 건 뭐예요? 경제죠. 그럼 정답이 나오면 경제와 관련된 건 생산 분배 소비구나. 이게 경제 돈과 관련됐구나. 다음 나왔죠. 또 사회 구성원들의 규범은 뭐예요? 규범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통제한다 가죠. 안 지키면은 범칙금 되지 않습니까? 통제죠. 사회 통제다. 아주 서비스, 아주 번데기 문제입니다. 뻔뿌라 뻔뻔 답이
뻔하죠. 53번으로 가보실게요.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역사를 과거 순서대로 옳게 설명합니다. 요거는요, 많지 않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 권리임은 1989년이다. 여기가 1989년이다라고 외우시고요. 월까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2015년도구나. 여기가 2015년도고요. 여기는 몇 년도예요? 1999년도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제론에서도 많이 나와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의 제정은 언제다? 1999년이다. 이거 법제론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띠근 니을이다.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영구주택 나오면 이거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영구 임대주택 나오면 1989년도.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된 건 2015년도. 또 국기법 제정은 1999년도다. 제정입니다. 시행은 2000년도입니다. 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잠깐 포인트를 잡으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변경된 거예요. 이걸 살짝 헷갈리게 바꿔요. 그러면 또 완전 학습이 안 된 사람은 또 낚싯줄에 걸려 들어가요. 시험 문제 이렇게 됩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변경되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거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하면 안 돼요. 완전 학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연사 목이 터지도록 여러분께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제 목소리가 음성 지원돼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변경돼요. 보장이 딥니다. 이거 꼭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이거 시험에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연도 시험에 나오죠. 1+3 아주 1타 3피 문제입니다. 54번 가보시죠.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 이건 우리 서비스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이건 다 알 거예요.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의 주인공이 민간 서비스, 비공식 서비스의 역할은 점차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이런 거 나머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보고요.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으로 볼 건 정신보건법이 언제다? 1959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됐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 가보시죠. 이론과 주요 개념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땡 잡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효능감 뿜 집단 효능감 뿜 집단 효능감을 집단 응집력이라도 하죠. 집단 효능감 뿜 나는 할 수 있다. 믿음 천국 불신조 믿으면 합격이다. 저 이미 합격했습니다. 자신감 뿜 이게 뭐예요?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여기 나오죠. 그럼 반두라가 주장한 이론 뭐예요? 사회인지 이론이죠. 사회인지 이론이다. 영어로는 SCCT 이론이라고 해요. SCCT라고 합니다. 사회인지 이론이다. 사회교환 이론이 아니라 사회인지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56번 갑니다. 지역사회 또 상식입니다 하는데 또 계속 또 보는 분 계세요. 성격 고쳐됩니다. 56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옳은 거 찾으면 안 돼요. 또 이거 옳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옳지 않은 거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줄치고요. 옳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 특성과 문화의 일반화. 지역사회 나름대로 특성이 있죠. 지역사회 나름대로 문제가 있죠. 각자 문제, 다양한 특성과 이런 문제들을 이걸 일반화시킨다는 건요. 획일적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역사회가 전부 다 획일적이에요. 다양한 특성과 문화와 문제들을 인정해 주어져 있어 일반화가 아니다라고 해서
문제들을 어떻게 돼요? 개별적으로 다 다르니까 개별화시켜야겠죠. 다시 갑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의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보여.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필요도 없으면 읽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읽겠죠. 57번 갑니다. 이론과 관련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옳은 것 찾으면요. 사회 구성주의예요. 사회 구성. 가치, 사회 구성이죠. 규범, 사회 구성이죠. 신념, 태도 등은 다양한 문화적 집단, 문화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구성된다 나왔잖아요. 지가 다 써 있잖아요. 구성된다, 구성주의.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다 맞출 수 있어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쉽죠. 이런 엑기스, 홍삼 엑기스를 쭉쭉 뽑아내야 돼요. 구성된다 하면 구성주의. 얼마나 쉬워. 공부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다 이건 뭐고 이거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버려요. 이런 거 골치 아파요. 이런 거 또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서 해결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또 하나하나 따지면요. 자, 인지 돌아버려요.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돌아버려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진해 공부 방법은요. 진해 공부 방법은 죽어요. 잘못 공부하면. 제가 한때 어려울 때 노수사 쉼터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강의 안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진해가 많아요. 자고 나면 막 천장에서 진해가 뚝 떨어져 갖고 막 뭐가 가려우면 탁탁 쳐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진해가 내 몸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정말 아주 힘든 역경 저도 많이 이겨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쉼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방에서 혼자 심심해요. 근데 진해가 다니면 빠삐용처럼 진해를 이렇게 관찰해요. 심심하니까. 진해가 다리가 되게 많아요. 처음엔 겁나게 징그러워요. 근데 같이 그냥 공존 생활하다 보니까 또 친해졌어요. 그래서 진해가 오면 진해야 안녕 인사도 하고. 그럼 진해가 진해야 안녕 툭 치면 얘가 또 막 달려가요. 진해 겁나 빠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그젬플 진해 다리가 100개라고 해요. 100개. 근데 100개 진해 보고 진해야 너 다리가 100개니까 100개를 한 개씩 따지면서 분석하면서 걸어가 봐. 진해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못 달려요. 분석하다가 다리 들고 죽어요. 다리 딱 들었는데 하나, 둘, 셋 했는데 100개 다 죽어요. 인지가 썩어 들어갑니다. 이게 진해 공부 방법이에요. 성격 고쳐돼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냥 이 문제가 나오면 구성 나오면 구성주의나 끝. 이거 뭐 2초도 안 걸려요. 공부. 58번 합니다. 테일러 로버츠의 테일러 로버츠도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텔레비전과 로봇가 있는데 해당하지 않은 거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냥 눈으로. 이 눈으로 보는 거 안면 타당더라고요. 테일러와 로버츠에서 이것도 영어 외우는 사람 있어요. 조진스키 게투레이 공부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 또 성격 고쳐야 돼요.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이거 적어놓고 학자 적어놓고 학자 외우고 학자 옆에다가 영어 주고 영어 외우고 답답하게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대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게 공부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멍청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왜 헛발질해요? 2단 엽차기가 아니라 18탄 엽차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쭉 보고 이거 우리 공부할 때 많이 배웠잖아요. 이론수에서 나오고 기출에서 나오고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지역사회 개발, 정치 권력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 모델. 이게 테일러와 로버츠가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여러분 다 외웠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외우고 연합은 아니다. 연합은 누구 거예요? 웨일과 캠벨이 지정한 모델이구나. 연합은 웨일과 캠벨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의 차이고 공부 방법의 문제입니다. 공부 여러분 이런 방법대로 포인트만 잡으면요. 맘만 먹으면 이거 한 달이면 다 깨갈 수 있습니다. 59번 갑니다. 로스만의 지역사회 조직 모델 중 지역사회 개발이나 시사계죠.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이런 거 다 모델 안 외워도 맞출 수 있어요. 정부 조직을 경쟁자로 정부 조직을 왜 경쟁자로 인식해요?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지역사회 조직을 결국 이제 지역사회가 서로
국가와 상생하는 거예요. 상생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뭐 정부와 경쟁자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민간의 권한을 많이 준 거죠. 지역사회의 권한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경쟁자가 아니라 협의체, 서로 상생의 협의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뭐 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60번입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웨일과 캠벨. 갑자기 웨일과 캠벨하니까 저도 갑자기 웨하스가 먹고 싶네요. 제 어렸을 때 그 웨하스 있죠? 이렇게 나눠진 거. 딱 잡으면 막 가루가 떨어지고 이거 속에 초콜릿인가 뭐 들어있고 겁나게 맛있는데 갑자기 강의하다 보면 당 떨어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또 과자가 먹고 싶어요. 빨리 강의 끝내고 커피 한 잔에다가 웨하스 없으면 과자라도 한번 먹어야겠어요. 당을 보충해야 또 여러분께 힘차게 강의하죠. 정말 힘차게 지금 목이 아프도록 강의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한테는 보약입니다. 집단 응집력, 자기 효능감 뿜뿜. 그래서 우리 사법패스가 그런 집단 응집력을 발휘해서 100% 같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답이 나와 있어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나왔잖아요. 정치 나왔고 사회 나왔고 그럼 답이 뭐예요? 정치, 사회 모델이다. 쉬워요. 공부 방법이 문제예요. 이런 거 나오면요, 잘못 공부하면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이게 진의 공부 방법이에요.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단어가 있는 게 답이에요. 출제자가 아무리 승질내게도요, 그 단어가 노출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안 나오면 같은 의미를 찾으면 돼요. 동의어를 찾으면요, 공부하기 쉬워요. 사회 정치 나왔으니까 정치 사회 모델 끝. 쉽잖아요. 나머지 볼 거 없겠죠. 61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이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믿음 천국 불신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근데 꼭 댓글에 이름을 써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 들어보면 겁나 쉽고 공부 쉬운데 왜 제가 하려면 어렵죠? 이렇게 안 하니까 어렵겠죠. 또 이거 분석하고 이거 진의 공부 방법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관성, 행동주의에 계속 습관화돼서 그래요. 이걸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변화시켜야죠. 개혁해야죠. 어떻게? 성격 고치는 거예요. 61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상식이에요. 이슈가 뭐예요? 이슈가 문제죠. 문제를 분석한대요. 그런 건 처음과 끝이죠. 문제를 분석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문제 확인 단계. 얼마나 쉬워요. 나머지 끝. 62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실행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은 중간 단계입니다. 실천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는 건 중간에 해야 돼요? 처음에 해야 돼요? 처음에 목표를 설정해야죠. 처음은 뭐예요? 계획 단계죠. 얼마나 쉬워요? 63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이 제시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것도 그냥 서비스죠. 쭉 나가. 보이콧 피켓팅 뭐예요? 데모하는 거. 옹호 기술이다. 이거 뭐 척 봐도 M니다. 이런 거는 진짜 빰빠라빰빰 번데기 문제죠. 근데 이런 분 꼭 계십니다. 옹호라고 썼다가 또 잘 또 하다가 또 이것도 맞는 것 같아 해서 탑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문이 길어요. 마킹 답도 해야 됩니다. 갈등할 시간 없어요. 보이콧 피켓 나왔네. 옹호지 답 4번 체크. 그 다음 넘어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완벽주의자들, 꼼꼼한 사람들, 불신지옥, 불안지옥 이런 사람들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마치고 한 문제 풀다가 5분 지나다가 또 헷갈리면 또 아리까리 고치고 그러다가 반 지나면 또 시간 없어갖고 또 막 또 다 실수하고 이런 분 의외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딱 보면 딱 찍어야 돼요. 보이콧 피켓팅 데모 옹호기술 끝. 63번 가야지.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한 문제당 1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잘못하는 사람이 읽다가 1분, 생각하다가 1분, 마킹하다가 1분, 3분 먹으면 조져 먹어요. 이걸 조진스키라고 그래요. 조진스키 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약속해야 돼요. 약속. 이런 약속을 하라고 강의를 많이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책 많이 보지 마세요. 강의 들으세요. 그냥 책에 줄쳐가면서 책에 줄치더라고 한 달.
노트에 정리하느라고 2달, 또 읽고 헷갈리느라고 5달. 이런 분들 10년 공부해도 떨어져요. 64번 갑니다. 조직화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조직화. 이런 박스 문제 나오면 벌써 인지가 아파요. 왜? 학습이 잘 안, 학습 상태가 간결한 것만 좋아하지 긴 거 나오면 벌써 머리가 어려운데 이렇게 인식을 해요. 이걸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상식이다. 오히려 굉장히 쉽다. 단어 찾기다. 국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역 니은은 옳은 거고요. 니은이 삑살이네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적인 목표를 성취하도록 뭐 어쨌든 맞는 말 같잖아요.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하니까 조직과 맞잖아요.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해서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구조 기능을 거버넌스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공부에도.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걸 거버넌스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국가와 또 민간 기관과 뭐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 거버넌스 기능, 거버넌스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국가와 정부와 같이 상생해서 협의한다겠죠. 그러니까 그 구조와 기능이 확대가 돼요, 축소가 돼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의미만 알면 쉬워요. 근데 거버넌스를 모르면 맨날 그냥 외워요. 거버넌스가 뭐예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렵죠. 65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은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거 헷갈려하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래요. 자, 지금부터 포인트 잡으러 가겠습니다. 또 이런 거 하루 종일 노트 정리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 노트 정리하지 마세요. 뭐하러 노트 정리해요. 인지 속에 지금 쏙 박히게 여러분들 강의할 테니까요. 지금 해결하세요. Here and now 지금 해결하세요. 설문 실시, 설문 통할, 설문조사 나오면 델타예요. 그러니까 설문자가 나오면 델타예요. 해결됐죠. 명목 집단은 지역 주민들의 토론이나 뭐 비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의견을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우선순위를 뽑아서 합당한 것을 뽑는 거. 이게 명목 집단입니다. 2차 자료 분석은요. 1차 자료 분석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 주민을 다이렉트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건 1차. 2차는 간접이겠죠. 사회복지기관이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다시 그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조사하는 건 2차 자료 분석이다. 지역사회 포럼은 공개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공개 토론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역사회 포럼이에요. 초점 집단은 초점이에요.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 초점 집단 기법이다. 그래서 소수 나오면 초점, 공개 토론 나오면 지역사회 포럼, 설문 나오면 델타이, 1차는 다이렉트, 2차는 기관이 조사한 걸 다시 조사 분석, 명목 집단은 뭐 토론 필요 없이, 비판 필요 없이, 대화 필요 없이 의견을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뽑는 거. 다 끝났습니다. 이걸 뭘 적어요? 공부 겁나게 쉬워요. 재수없는 소리지만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막 성취감이 느끼지 않나요? 자신감 뿜뿜 반두라가 자신감 뿜뿜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반두라의 자신감 뿜뿜이 아니라 관도라의 진해 공부 방법입니다. 66번으로 가보시죠.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건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상식이거든요. 복지재산의 지방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됐다. 그렇죠. 예산이 지방으로 갔으니까 돈 책임져야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됐다. 당연하겠죠. 당연하다. 찌찌뻥이다.
사실 이런 거 나머지는 통과시켜도 돼요. 왜 통과하냐면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강조했잖아요. 이런 내용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 67번 갑니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에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모두 맞네요. 시군구는 읍면동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직과 운영, 지원 방안, 관리 방안, 조달 방안 이건 시군구구나라고 해서 모두 해당한다. 안면 타당도로 눈으로 스캔 뜨시고요. 68번 갑니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사항이에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사항이에요. 시군구 들어가죠. 시군구 들어가죠. 시군구 들어가죠. 여기 지역사회 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 지표사항 이것도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조사, 뭐 지표 다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들어가니까 이건 다 여기서는 이제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나 이거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공부 방법입니다.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 지표 관한 사항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다 이렇게 확인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읍면동이 나오잖아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읍면동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시군구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다. 읍면동이 아니라 왜 읍면동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하나 체크 포인트 쓰시면 또 1타 2피 두 문제 맞고 들어갑니다. 이런 거 외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시군구 보장협의체의 시문점인 사항이 7개예요. 7개. 7개를 또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7개 다 외우려면 하루 걸려요. 완전히 진짜 조진스키 공부 방법이죠. 이걸 뭘 외워요? 시군구, 읍면동 들어가는 건 이거다라고 하나 팍 찍으면 되겠죠. 69번 갑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재원이에요. 사회복지의 대빵은 누구예요? 사회복지의 대빵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왜 나와요? 쓸데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것도 상식이죠. 기획재정부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모금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기울인다. 사무총장 1명과입니다. 이것도 외우시고요. 요거 사무총장 1명, 임기는 3년, 한 차례만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와 똑같이 함께 하시면 돼요. 설명한 부분들을 필요한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면 또 외우지 마시고 이런 거 청개구리 공부한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는 게 또 이런 거 적어가면서 외우는 사람 성격 고쳐야 됩니다. 70번 갑니다. 이것도 상식이죠. 사회복지관 사업 중 사회복지관에 3가지 기능이 있죠. 3가지 기능 뭐뭐 있어요? 서비스 제공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사례관리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이 있죠. 이 조직화 기능은 조직하는 거예요. 사례관리는 사례관리는 거예요. 서비스는 서비스예요. 근데 사례관리가 여기 또 나오네요. 얘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제공하는 게 아니죠. 얘 사례관리는 별도로 따로 있죠. 사례관리 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공부하려고 하면 또 복잡해요. 이 말이 정말 갖고 이건 또 뭐요? 이런 것도 뭐. 또 이런 것도 외우는 사람 심지어 있어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서비스니까. 71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김덕희 강의만 들으면 떨어지는 게 더 어려워요. 100% 무조건이야. 100% 합격합니다. 여러분 땡 잡았어요. 제가 진짜 잡복 좀 할게요. 여러분 이런 강의 정말 땡 잡았어요.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진짜 땡 잡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입니다. 왜냐면요 재밌게 합격하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단 성격 안 고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청개구리 공부법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고생하면서 합격하겠죠. 71번 갑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사업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읍면동이 위탁하는 사회복지관을, 자, 위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위탁을 줄 경우에는 굉장히 센 사람이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 아니겠죠. 누가 하는 거예요? 센 사람이 누구예요? 대빵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관의 업무예요. 읍면동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으면 넘어가야 돼요. 제발 부탁해요. 이것도 보고 싶은 사람 자기 혀를 깨무세요. 72번 갑니다. 사회적 경제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이건 뭐 이상한 말 아니면 맞겠죠.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당연하겠죠.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이익, 사회적 기업으로 이익 사업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는 자본시장 경제에 대항을, 그렇죠. 어차피 돈 버는 거니까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를 돈 일자리를, 그렇죠. 협동조합에서 취약계층 뭐 딱 떨어지죠. 모두 답이다. 73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상식 이문학이에요.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하는 거지, 어떻게 계층적 기반을 두고 노동운동, 여성운동과 같이 계층적 기반이 뚜렷해요. 뚜렷하지 않죠. 이게 무슨 뭐 지역사회 복지운동이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 같은 뭐 계층적 이런 운동을 합니까? 지역사회에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운동이 지역사회 복지운동 아니겠습니까? 말 자체가 삑살이죠. 나머지 상식입니다. 74번 갑니다. 주민 참여와 관련된 없는 것은, 이것도 상식이요. 상식 문제는 그냥 쉽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무원 중심의 복지정책 결정권에 관한 강화. 공무원 중심의 복지정책과 주민 참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공무원 중심의 복지, 이거는 뭐 강화가 아니죠. 주민 참여는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 참여하는 건데 뭐 공무원 중심이에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만드는 사람도 사실 출제자가 삑사리 문제예요. 75번 갑니다. 최근 지역사회 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상식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축소해서 확대했어요. 확대했죠. 확대해서 이렇게 다 확대하잖아요, 지금. 서비스 문제입니다. 감사한 문제죠. 사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문제들 같아요. 그래서 뭐 무시하는 문제는 감사히 또 받아먹고, 또 외울 문제들은 또 외워서 감사히 또 받아먹고, 또 안면으로 찍을 문제들은 안면으로 찍어서 감사히 받아먹고, 여러분 이미 합격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커피 한 잔 먹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